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어,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어, 앞전에 영상에 중간중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주식을 2008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 정확히 2008년도 딱 들어왔을 타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거는 뭐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대로 말씀드린다면, 주식시장을 2008년도 때부터 겪어왔던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주식시장은 항상 약간 역사가 반복된다, 이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뭐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저도 지금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전에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저도 지금 수익률이 지금 거의 뭐 지금 마이너스 한 60%? 한 50%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그렇고 있고. 그래서 저도 뭐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아시고 참고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뭐 제가 그 주식에 되게 유명한 저서 책에서 읽은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걸로 하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약간 도마뱀의 뇌를 닮았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워렌 버핏이 주로 얘기했던 게 시장 자체를 미스터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에 대해서는 뭐 미스터 마켓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미스터 마켓이란 말보다는 그 도마뱀의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표현이 더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마뱀의 뇌 자체가 금방금방 까먹기도 하고 어떤 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 좀 힘든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더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이성적 논리적 판단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 내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충동적이고 그 과거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감정, 본능에 그거에 입각을 해서 자기의 논리를 그냥 거기에 얹히는 것 뿐이에요. 쳐서 결국 판단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제가 특히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근데 굳이 딱 하나 찝어서 소주제로 말씀드린다면 어제 주식시장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인간이 사실 그러긴 해요. 도마뱀 머리긴 한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 특히 저는 조금 이번에 주식시장 보면서 더 많이 느꼈던 거는 어,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자주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가끔씩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거나 잃었다는 분들에 대해서 가끔씩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뭐 주식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으로 좀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땠냐면 거의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는 많진 않죠. 첫 번째로,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운이랑 연결되지만 본인이 처음에 주식시장을 들어왔을 때가 주식시장이 뭐 바닥을 치고 계속 오르는 시점이었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조금 하락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대세 상승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보통 착각을 하시죠. 초심자들은 내가 생각보다 주식을 잘 하나? 어, 아마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조금은 은근히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머리로는 자기가 사실 운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장투로 하시는 분보다 더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사실 장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연히 자기가 그런 상승장에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확신 느끼고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나도 막 분석을 많이 했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뭐 수급이라던가 시장 상황이라던가 앞으로 최소 3년 뒤에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 예측을 했고 앞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자기도 나름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고 뭐 재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주식을 진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예,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분석의 과정들은 사실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데, 근데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또 제가 한번 몇 번 또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좀, 사실 좀 물어볼 때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알고 넓게 알고 진짜 웬만한 스페셜리스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주식시장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승률이 70%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도 주식에서 돈을 벌까 말까인데 특히 ETF 말고 개별 주식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모르시더라고요. 아니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근데 그렇게 제대로 모르시는 뭐 디테일한 것도 아니고, 사실 디테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너무너무 기본적인 지식에서 그냥 살짝만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지식 정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틀린 답을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틀리다는 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 말씀드린 겁니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땐 90%, 한 95%? 거의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또 벌었대. 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좀 솔직히 솔직히 좀 짜증이 더 먼저 나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 그럼 더 깊이 있는 정말 제대로 하신 분들, 소수의 정말 제대로 하신 분들이 인데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는데 주시장은 역시 불공평하구나. 정말 운이 정말 좌지우지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고. 그래서, 좀 짜증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설마 했는데, 역시, 뭐, 결국 또, 그냥 운이 좋아서 상승장 타서 돈 버는 그거를 자기의 어떠한 장기 기억에 각인을 시켜버렸구나. 그렇게 되면 이분은 앞으로
만약에 또 운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아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크구나. 적어도 투자로는 장기적 성과로는 남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주식시장에서만큼 사람의 뇌는 도마뱀 뇌랑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역사를 또 하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승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떠한 그 폭락장에서의 그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뭐 하더라도 많지가 않은 거죠. 어, 사실은 주식시장을 저처럼 이제 좀 오래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본 건 아니죠. 2008년도, 2007년도 후반부 때부터 본 거긴 하지만 뭐 지금 뭐 몇 년이 됐죠? 그러면 뭐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7년 차? 뭐 그렇게 되나요? 18년 차 그렇게 되나요? 예. 뭐 어쨌든 뭐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이랑 시장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 본인이 그 운에 의해서 그렇게 상승장에 탄 게 그게 본인의 실력이라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돈을 번 건 사실 큰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게 내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딱 아예 자리를 잡은 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기본 베이스로 잡고 주식 매매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일단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이상한 매매라고 하진 않고 전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잘못된 뭐 단타도 잘못된 단타 매매법 이런 걸로 하게 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는 한 번 투자하면 그냥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치 투자에 기반을 하지만 그냥 투자를 한 즉시 내 그 투자한 돈이 전부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그 두 개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수익이 마이너스 60% 거의 가까이 난 거는 뭐 한번 남의 말 믿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근데 뭐 그때 아주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역사는 또 반복이 되네요.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 예외는 또 그 와중에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조금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결국 주식시장은 그래프와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보합이거나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과거가 미래에 반복되지는 않아요. 왜냐 복잡계 세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그 세 가지 방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2008년도 때부터 근데 아마 그거를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급박스러운 상황, 경제적인 상황, 어떤 증시 전체 시장 분위기, 심리 이런 걸 정확히 알기가 힘들겠죠, 사실은. 예, 알기 힘들어서 아마 막 그렇게 100%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2008년도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예를 들면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 미국 S&P 뭐 나스닥 말할 필요도 없고 전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S&P 500 지수를 차트로 그 지수 차트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 차트를 쫙 해놓고 2008년도 때부터 딱 그때 스타트 2008년도 뭐 1월이나 저는 가능하면 사실 2007년도 때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안 된다면 2008년도 정확히 1월 1일부터 해서 딱 차트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실 때 천천히 이렇게 좀 음미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차트가 떨어졌네,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떨어졌네, 몇 퍼센트 올랐네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그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네이버 옆에는 네이버 뉴스나 이런 걸 딱 켜놓고 한쪽은 차트를 켜놓고 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증시 분위기가 이랬고, 시장에서 이렇게 하고 금리를 이렇게 정책을 하고 연준이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또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고, 또 그때는 유가가 이렇게 되고 환율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 시장 분위기가 어땠고, 기업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리먼이 망했네. 와,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힘들었네. AIG가 파산했다가 겨우 구제 신청 당했네. 뭐 이런 거 등등등 보면서 이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가 생각보다 크게 일어날 수가 있구나. 내가 이 상황이면 난 못 버틸 텐데.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부터 또 바닥을 찍고 경제가 다 불황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갔네. 근데 이때는 그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없는데 금리 같은 거 이런 거 재정 정책 막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됐네. 그러고 나서 2010년부터 뭐 이런 이거 있었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유럽 재정 위기가 와서 이렇게 됐네. 근데 갑자기 그 또 나중에 또 브렉시트가 변해서 또 이렇게 변했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폭락하고 많이 급등하네. 등등등. 이런 거를 조금 좀 시간이 들더라도,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만큼 경험은 못 하실 거니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조금은 그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거,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한번 추측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뭐 경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거의 10년 안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10년 안짝이면, 뭐, 솔직히 말해서, 어, 주식 시장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겪지 않은 사람 분들은, 글쎄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아시나? 정확히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아시나? 정확히 개별주에 투자한다는 의미랑 ETF에 투자한다는 의미, 그 채권의 의미, 그리고 ETF 인덱스 펀드 자체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들거든요. 저도 이게 다행인지 운인지 모르겠지만 주식 할 때가 2008년도 정확히 1월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에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10%, 15%였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맞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반 중견기업급 정도 애들도 굉장히 하한가 맨날 맞고, 전 세계가 뭐 뻑하면 어디 회사가 파산이 했다니, 뭐 구제금융 신청했다니 등등등. 그리고 뭐 전 세계, 미국이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막 정말 작살이 났습니다. 예.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알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투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운이 좋게도 그거를 초심자 때부터, 저는 사실 초심자 행운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시작하는 게 2008년도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뼈저리게 주식 시장이란 것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됐고, 정말 정말 무서움이란 걸 알게 됐고, 예, 또 반대로 그 이후에 또 엄청난 폭등장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됐고, 뭐 긴 횡보장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구나, 인간 역사 속에서, 특히 이 주식 시장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투자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은 2008년도 때부터 해서 쭉 그걸 음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생각보다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난 리스크가 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위에 좀 제대로,
그러니까 운으로 돈 버신 분들 말고요.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주위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진짜로 이제 뭐 이렇게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정말 내공이 정말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질문을 해보세요. 내 실력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개별주를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그것도 사실 운이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는 것도. 근데 뭐 가능하면 뭐 카페를 통해 카페 뭐 가치 투자 카페나 이런 데만 가더라도 조금 그래도 좀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얘기하는 것 보면서 그분들이 내놓은 의견들, 어떤 용어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너무 쉽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이 점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도 주식시장에서 개별주로 돈을 못 벌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 정도 급으로 되지 않은 이상은 개별주 하는 건 사실 운에 맡긴다고 봐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면 뭔가 자기가 우연에 의해서 어떤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든 아니면 자기가 특히 정말 아는 분야여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잘 아는 분야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 웬만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때부터 쭉 이렇게 한번 그 주식시장의 그 흐름을 음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제 생각엔 사람들의 어떤 개별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식시장 보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왔다는 게 사실 조금 놀라웠고요. 좀 놀라웠고 그래서 전 사실 뭐 레버리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정확히 잘 모르고 뭐 그냥 뭐 구조 자체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대충 알고 있는 뭐 지식적인 지식, 뭐 학습적인 지식 뭐 그런 거 그저 그 정도로만 알지 실제적인 뭐 구조상에서 운용사들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떤 타임 때 청산을 하고 이런 건 정확히 모르거든요. 또 어쨌든 뭐 그런 다양한 상품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그래서 뭐 어쨌든 요새 좀 많이 힘들죠. 뭐 꼭 레버리지 때문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그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다들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신데 어 좀 힘드신데 이거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08년도 때 정말 사실 뭐 아실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뭐 예,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힘든 거 뭐 이제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뭐 당연히 훨씬 더 힘든 거 맞지만 레버리 쓰지 않고 지금 상황이랑 뭐 예전 저 2008년 때랑 비교를 하자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이 좀 지금은 널널하지 뭐 이런 정도거든요. 뭐 사실 뭐 길게 보지 않아도 돼요. 뭐 앞전에 뭐 저처럼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특히 그분들은 지금보다 지금 뭐 반도체 주식이 떨어진 거는 뭐 우습죠 솔직히. 그때 예전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길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주식시장 떨어진 것까지 다 보고 해보면 아마 2008년 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항상 오르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구나. 그리고 이 변동성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냐 아니냐는 내가 이 종목 개별주 중심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확신의 정도라는 거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랑 토론을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논리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돼요. 그렇게 해도 확률이 제 생각에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확률이 70%를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저 어떤 사람이 확률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꽤 장기적으로 확률적으로 승률이 7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대신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단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승률이 70% 이상씩 나온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거의 전 재산 몰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60% 이상 승률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확률 60%가 그냥 개별주 중심 ETF 이런 거 아닙니다. 인덱스 펀드 아닙니다. 개별주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확률이 60% 이상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실력 갖추려면 웬만한 전문가랑 웬만한 사람들이랑 대화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아마 다 논리로 묵살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70%다? 그러면 거의 제가 말하는 거는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전체 모든 사람 중에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더 높으신 분들,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식 시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또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뭐 사실 그때는 운이 없었던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운이 없었지만, 근데 정확히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예 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왜냐면 그것도 실력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부터 정말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제대로 공부도 아니죠. 그냥 공부 같은 공부만 한 거죠. 네, 했는데 이번에 하락장 겪으면서 본인이 청산할 수 있으면 청산하시고,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장기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관리를 하시고 좀 공부를 좀 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부를 깊게 하고 본인의 어떤 무지, 그동안에 있었던 행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타인지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주는 좀 더 빠른 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차트, 뭐 S&P 500 차트나 S&P 500 차트랑 그리고 코스피 차트, 사실은 여러 나라 유럽에, 특히 유럽 쪽에 뭐 아니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또 포함해서 그쪽 차트도 사실 다 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해봤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조금 힘드시더라도 S&P 2008년도 때부터 S&P 500이랑 코스피 차트, 코스타 차트까지 이 딱 적어도 이 세 개 정도만 해서 2008년도 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정말 음미하듯이, 내가 커피 음미하듯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훨씬 더 무섭구나라는 거를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좀 장기간으로 이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장기간 안에서도 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설사 장기간으로 계속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생에 있어서는 장기간으로 오히려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이전에 없었던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모든 상황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 횡보할 수도 있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장기간이라도 그거 아무도 모르는구나, 알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진심으로 깨달으시고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아시고 그 포트폴리오에 맞게 잘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굳이 말하는 투기가 아닌 투자의 범주에 조금이라도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저도 뭐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뭐 잘하는 거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뭐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일단 뭐 제가 뭐 그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진짜, 예,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뭐 대충 한 10년 내외로 대충 투자하신 경력분들은 야 그거 나도 다 알아라고 하시는데, 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진짜로 모르실 겁니다. 예. 음, 저는 10년도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투자 경력이 그 이상은 돼야지 이제 조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뭐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뭐 이제 좀 이상하신 분들 말고 좀 제대로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전문가분들 중에 제대로 진짜 공부하시고 이런 사짜가 아닌 진짜 전문가분들, 특히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되게 오묘한, 그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약간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그 조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화성.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그냥 짧게 짧게 얘기하시니까 그거를 그냥 뭐 그냥 뭐 이론적인 얘기 하나 보지, 전문가니까 뭐 밖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나 보지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기회에 있어서는 또 약간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와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또 3요소의 운이라는 이 요소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얘기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뭐 분산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분산 투자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무조건 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무조건 집중 투자, 이게 아니고요. 그거를 뭐라 표현을 못 하는데 이걸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돼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뭐 포트폴리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포트폴리오 뭐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포트폴리오 중요성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집중 투자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오묘하게 조화를 해야 되는데 이 오묘한 조합은 사실은 이거야말로 암묵지 같은 성격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되려 뭐 직감에 대해서 함부로 정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예, 예, 좀 어이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오묘한 조화가 있어요. 그 조화를 이룰 때 직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경험만 한다고 해서 직감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오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으면서 마침내 깨달음이 왔을 때 이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조화까지 이루어야지 그때 직감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직감이란 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그걸 이제 역시 역사는 역시 증시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평균 어느 정도는 평균 회귀를 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지금의 평균 회귀가 앞으로의 평균 회귀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것도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핵심, 이 조화로움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돈을 못 버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했고요. 그래서 또 말이 또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움에 이루고 나서 이게 본인만 이제 직감이 생겨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해도 좀 무탈하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는 사실 좀 운에 맡긴 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나누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정의화 시켜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거는 뭐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사실 저는 대다수 분들이 하는 그 투자 방식은 투자가 아니라 좀 뭐랄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그 운에 맡긴 약간 도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은 또 냉정하잖아요. 그냥 돈 버는 사람이 고수고 돈 버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잖아. 시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운도 실력이라고 하고. 어쨌든 뭐 저는 뭐 그 꽤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 제 말을 잘 응용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주변 사람들,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말을 무조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돈을 꽤 몇 년 동안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주시장이 너무 폭등을 하든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생각보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것과 특히 주식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과 그 주식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실 타이밍이 됐다. 오히려 지금 하락시에 이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하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여러 가지 공부는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예, 진짜 꽤 많을 겁니다. 뭐 단순히 뭐 회계 공부에서 하는 재무관리 이만한 책 이런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예,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때부터 그냥 쭉 한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나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뭐 책들 그런 것 좀 읽어보시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하우는 아니고 자기만의 암묵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뭐 아마 다음 영상은 뭐 아마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 설명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